안 돼. 당장 멈춰. 모두 파괴하란 말이야. 제 비명이 텅 빈 관제실 벽을 타고 날카롭게 돌아옵니다. 들리십니까? 이 찢어지는 듯한 사이렌 소리가요. 제 30년 설계 인생이 지금 이 순간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새벽 4시 12분. 아랍 최고의 부국인 UAE의 심장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섭씨 50도를 육박하는 사막의 열기가 에어컨이 꺼진 도심을 덮치기 시작했죠. 제 손에 들린 커피잔을 모니터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산산조각 난 유리 조각들이 제 자존심처럼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붉은 경보등이 제 얼굴을 비출 때마다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습니다. 지금 저기 서버실 온도가 90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드웨어가 물리적으로 녹아내리며 지독한 연기를 뿜어내고 있어요. 이건 사기입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제 모든 설계가 부정당하고 있어요. 셔츠는 이미 식은땀으로 젖어 살갗에 척척 들러붙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산소가 부족해진 현장에서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입니다.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멈추더니 한국인 기술진 3명이 내리더군요. 아수라장이 된 이 지옥도 속에서 그들은 기괴할 정도로 차분합니다. 무표정하게 손목시계를 확인하는 그들의 눈빛을 보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승사자인가요? 저들은 지금 이 재앙을 멈추러 온 걸까요? 아니면 제 몰락을 구경하러 온 걸까요? 손이 떨려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습니다. 제 30년 경력이 단 60초 만에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지금 아부다비의 중앙관제센터는 타버린 서버 냄새와 비명만이 가득한 디지털 지옥 그 자체입니다. 무력합니다. 저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저 차가운 눈빛의 한국인들을 바라볼 뿐입니다.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저는 아부다비의 가장 높은 곳에서 차가운 와인을 마시며 세종시 홍보대사들이 가져온 제안서를 훑어보고 있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제안서가 아니라 코미디 대본 같았습니다. 한국이라니요. 그저 서구의 기술을 받아다 찍어내는 하청기지놈들이 도시를 설계하겠다고 제 앞에 나타난 겁니다. 저는 그들이 내민 명함을 빤히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손톱 밑에 때를 파냈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영어로 속삭였죠. 이 미개한 종이 쪼가리들을 당장 파쇄기에 쳐넣으라고 말입니다. 제 귀에는 그들의 당황한 숨소리가 마치 음악처럼 감미롭게 들리더군요. 이보세요. 저는 30년간 이 바닥의 제왕으로 군림해온 요한입니다. 제 설계도 한 장에 수조 원의 돈이 움직이고 국가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어디서 감히 역사도 없는 콘크리트 상자들을 도시라고 들고 옵니까? 한국식 도시는 5년 안에 무너질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이건 도시가 아니라 그저 노가다의 산물일 뿐이죠. 제 명예를 걸고 확신했습니다. 당시 제가 머물던 집무실에는 독일제 정밀 시스템과 금으로 도배된 마스다르 시티의 모형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인류의 유일한 정답은 바로 여기 있다고 믿었죠. 저는 그들이 두고 간 마지막 책자마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며 비웃었습니다. 그때 마셨던 와인이 제 인생의 마지막 만찬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인들의 진심이 제 오만함을 어떻게 짓밟게 될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그저 제 앞에 펼쳐진 사막의 노을을 보며 승리감에 취해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오만함이 불러온 대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하고 잔인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하늘이 갑자기 핏빛으로 변한 것만 같았습니다. 갑자기 관제실의 모든 모니터가 일제히 깜빡이더니 붉은색 시스템 실패 문구로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도 멈추는 것 같았죠. 아부다비 전역의 전력이 끊겼고 육중한 스마트 도어락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잠겨버렸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이 순식간에 건물 속에 갇힌 생매장 신세가 된 겁니다. 의장님, 서버실 냉각 팬이 멈췄습니다. 온도가 95도입니다. 곧 폭발합니다. 엔지니어들의 비명이 고막을 찢어놓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절규했습니다. 말도 안 돼.
독일 시스템이 왜?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던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도미노처럼 하나둘 꺼지더니 거대한 암흑이 아부다비를 집어삼켰습니다. 관제실 안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공조 시스템이 멈추자 내부 온도는 순식간에 40도를 넘어섰고 희박해진 산소 때문에 엘리트 엔지니어들이 하나둘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붉은 비상 사이렌은 멈추지 않고 울려대는데 무전기 너머로는 살려달라는 시민들의 비명이 끊임없이 터져나왔죠. 고열로 달궈진 서버들이 타들어가며 내뿜는 유독가스가 코를 찔렀습니다. 제 30년 설계 인생이 쌓아 올린 완벽한 성벽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 우리의 심장을 쥐고 흔드는 디지털 학살이었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가슴을 쥐어짜며 창밖을 보는데 저 멀리 정전된 병원과 멈춰버린 엘리베이터 안에 갇힌 사람들이 떠올라 온몸이 사르르 떨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하던 독일제 시스템은 이 거대한 재앙 앞에서 그저 번쩍거리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제 오만함이 불러온 이 지옥도를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공포스러운 어둠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지막 희망이라 믿었던 독일 S사의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손은 마비된 듯 떨렸고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신호음조차 제 목숨을 갉아먹는 초읽기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연결된 목소리는 소름 돋을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요한 의장님, 지금 그쪽 상황이 아주 처참하다면서요? 그런데 어쩌죠? 우리 엔지니어들도 그런 변종 코드는 처음 본답니다. 복구하려면 시스템 전체를 새로 깔아야 해요. 비용은 12조 원입니다. 지금 바로 입금하세요. 12조 원이라니요. 이건 명백한 폭리였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지만 그는 비웃듯 말을 이었습니다. 기간은 최소 2주입니다. 아랍 사람들이 폭염에 죽어나가든 말든 그건 우리 알 바 아니죠. 싫으면 관두시든가요. 전화가 끊기고 저는 그대로 집무실 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었던 동맹국에게 뒤통수를 맞은 제 눈동자는 이미 초점이 풀려버렸죠. 창밖을 보니 주가 폭락 소식에 미쳐버린 트레이더들이 서류 뭉치를 집어 던지며 창문에 매달려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자본주의의 탈을 쓴 저 악마 같은 놈들. 그들에게 우리는 그저 돈줄일 뿐이었습니다. 2주라고요? 2주면 아부다비는 시체가 가득한 무덤이 될 게 뻔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제 집무실의 비싼 가구들을 때려 부수며 오열했습니다. 제 손톱이 깨지고 피가 흘러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갇힌 도시의 비명이 제 귓가를 때려 박는 환청이 들렸거든요. 이건 신이 와도 복구에 2주는 걸릴 거라는 그놈의 비아냥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수천억을 들여 구축한 유럽의 기술력이 결국 우리를 죽이는 단두대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저는 땀과 눈물로 범벅된 채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긁으며 절망의 밑바닥까지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제실의 무거운 문이 열리더니 한국인 팀장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 들린 건 첨단 장비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편의점에서나 볼 법한 낡은 검은 비닐봉지였죠. 그는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제 책상 위에 꼬깃꼬깃한 메모지 한 장을 툭 던졌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결론만 말하죠. 우리가 해결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이 복구 전 과정을 유튜브로 전 세계에 실시간 생중계하십시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 제정신입니까? 전 세계가 비웃던 그 한국 놈들이 이 국가 비상사태의 사기를 치러 온 거라고 확신했죠. 저 쓰레기 같은 비닐봉지에 든 게 해결책이라고요? 저는 분노로 몸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장난질이야. 하지만 대안이 없었습니다. 독일 놈들은 12조를 요구하며 2주를 기다리라는데 당장 시민들은 죽어나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속으로 아주 악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좋다. 생중계해라. 너희가 실패하는 그 5분 뒤에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국제사회에서 영원히 매장시켜주마. 제 살기 어린 눈빛에도 한국 팀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무표정하게 자신의 낡은 손목 시계를 쓱 보더니 딱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3분. 준비하는데 3분이면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오만함이 아니라 기계적인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닐봉지 속에서 나온 건때 묻은 USB 하나와 아이들 장난감 박스처럼 생긴 소형 연상기였습니다. 저는 비웃음을 흘리며 전 세계로 송출되는 카메라 렌즈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시작해봐라. 너희가 어떻게 파멸하는지 내가 전 세계인들과 함께 지켜봐 주마. 그 순간 한국 기술진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미친 듯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마치 전쟁터의 총성 같기도 하고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서곡 같기도 했습니다. 제 30년 인생을 건 마지막 도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센서 오류라고. 당장 멈춰. 제 비명이 관제실 천장을 때렸습니다. 한국의 AI 엔진 K미래가 가동된 지 불과 1분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멈춰있던 수만 개의 데이터 수치들이 미친 듯이 회복되며 모니터를 타고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해킹이야. 물리적으로 12분 만에 복구된다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다. 저는 칠성한 사람처럼 제 최고급 독일제 검수 장비를 가져와 메인 서버에 직접 꽂았습니다. 제 장비는 속이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100% 정상. 아니, 이전보다 시스템 효율이 200% 이상 뛰어올라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요란한 기계음도 과열된 팬 소리도 없었습니다. 정적 속에서 수치들만 광기 어린 속도로 폭주하며 죽었던 도시의 혈관에 다시 피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정전됐던 아부다비의 빌딩들이 하나둘 불을 밝히며 암흑을 밀어내는 모습이 모니터 가득 들어왔습니다. 전 세계 생중계를 보던 시청자들은 이미 광난 상태였습니다. 댓글창에는 K매직이라는 단어가 도배되었고 복구의 이주를 장담하며 폭리를 취하려던 독일 S사의 주가는 실시간으로 수직 낙하하며 종이 조각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믿을 수 없는 수치가 흐르는 모니터를 쓰다듬었습니다. 제 30년 경력이 그 오만했던 독일의 기술력이 단 몇 분 만에 쓰레기통에 처박혔다는 사실을 이제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마법입니다. 아니, 어쩌면 신의 영역일지도 모릅니다. 저들은 도대체 어떤 세상을 살고 있길래 이런 압도적인 힘을 가진 걸까요? 제 뺨을 때려봐도 꿈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기적 같은 현실에 저는 그저 넋을 잃고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공포와 동시에 죽어가던 내 도시가 살아났다는 안도감이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였습니다. 기적처럼 살아난 도시의 불빛을 뒤로하고 저는 복도 구석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후루룩거리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죠. 그곳에는 방금 전 세계를 구한 한국 기술진들이 차가운 타일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첨단 장비 대신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식은 컵라면 몇 개가 놓여 있더군요. 제가 그토록 무시하며 쓰레기통에 던졌던 그 손으로 그들은 꼬부랑거리는 면발을 입에 밀어넣으며 수기 노트를 적고 있었습니다. 밤을 꼬박 세운 듯 충혈된 눈과 반창고가 덕지덕지 붙은 거친 손가락. 그 모습이 제 심장을 정통으로 때렸습니다. 한국 팀장이 저를 발견하고는 멋쩍게 웃으며 꼬깃꼬깃한 믹스커피 한 봉지를 건넸습니다. 의장님, 목마르실 텐데 이거라도 드세요. 대단한 기술 아닙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서 왔을 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명품 와인을 마시며 그들의 명함을 손톱대나 파는 데 쓰던 그 시간에 이들은 이름도 없는 곳에서 묵묵히 밤을 치새우며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갈고 닦았던 겁니다. 제가 입고 있던 수천만 원짜리 샤넬 코트가 갑자기 오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코트를 벗어 팀장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참지 못하고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30년 넘게 쌓아 올린 제 지식이, 제 권위가 얼마나 추악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우리는 돈으로 기술을 샀지만 당신들은 이곳에 영혼을 바쳤군요. 제가 틀렸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하십시오. 그들은 당황한 듯 저를 다독였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인의 그 뜨겁고도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이 제 얼어붙었던 오만함을 완전히 녹여버렸습니다. 기술의 온도란 이런 것이었을까요? 화려한 수식어 뒤에 숨은 진심. 저는 그날 밤 생전 처음으로 진짜 전문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을 향한 기술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한국인들의 낡은 운동화 뒤축에서 배웠습니다. 제 생애 가장 부끄럽고도 고귀한 참회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 세계 언론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세종시의 기적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비웃던 외신 기자들은 이제 한국의 AI 시스템을 도시의 새로운 표준이라 칭송하며 연일 속보를 쏟아냈죠. 하지만 진짜 볼거리는 따로 있었습니다. 복구 비용으로 12조 원을 요구하며 우리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협박했던 독일 S사의 파멸이었습니다. 생중계로 그들의 기술적 패배를 지켜본 투자자들은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S사의 주가는 7시간으로 15% 이상 폭락하며 증시에서 피바람을 일으켰고, 경영진들은 전 세계의 비난 속에 청문회장으로 끌려나갔습니다. S사 CEO가 넥타이를 잡힌 채 분노한 시민들에게 계란 세례를 받으며 검찰로 압송되는 장면을 보는데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더군요. UAE 정부는 즉각 S사와의 모든 사업권을 박탈했고 그들을 국방부 블랙리스트에 등재해 영원히 이 땅에서 추방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백악관과 EU 본부 앞에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진을 단 한 번이라도 만나게 해달라며 각국 특사들이 텐트를 치고 밤샘 대기를 하는 중이죠. 독일 총리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였고 전 세계는 이제 한국을 도시 설계의 스승으로 선포했습니다. 한국에 줄을 서지 못하면 우리 국가의 미래는 끝이다. 전 세계 정상들이 외치는 이 한마디가 매일 아침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합니다. 오만했던 유럽과 미국의 기술 권위는 한국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완전히 침몰했습니다. 제가 파쇄기에 던졌던 그 제안서 한 장을 얻기 위해 이제 전 세계가 수조 원을 들고 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통쾌하고도 완벽한 참교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세상의 기준은 다시 쓰였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제 집무실에서 가장 높은 곳에는 무엇이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태극기입니다. 매일 아침 창밖으로 펼쳐지는 아부다비의 완벽한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저 태극기에 깊은 경의를 표하곤 합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도시 설계자가 아닙니다. 한국의 정신과 세종시의 시스템을 전 세계에 알리는 자발적인 전도사가 되었죠. 제 아들은 얼마 전 모든 유학 계획을 취소하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짐을 싸는 아들에게 저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가서 배워라.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법을 말이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자본만 있다면 누구나 화려한 건물을 짓고 빠른 네트워크를 깔 수 있죠. 하지만 한국인들이 보여준 그 뜨거운 진심과 헌신은 오직 존경으로만 얻을 수 있는 인류의 보물입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을 넘어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갈 진정한 스승이라는 사실을요. 제 인생은 그날 새벽 4시 12분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오만함에 찌들어 살던 저를 구원하고 도시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건 유럽의 값비싼 장비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낡은 USB와 꼬깃꼬깃한 믹스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남을 누르는 힘이 아니라 남을 일으켜 세우는 따뜻함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정신과 압도적인 기술력이 전 세계 구석구석 더 높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세상을 바꾸는 큰 울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영원할 것입니다.